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독서 수업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만남이군요. 오늘도 함께 책을 읽으며 생각이 깊어지는 독서 여행을 떠나봅시다. 출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의 작가인 생텍쥐베리 아저씨가 사막에 불시착하여 비행기를 고치는 도중에 나타난 신비로운 소년 어린 왕자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생텍쥐베리 아저씨는 어린 왕자가 작은 소행성에서 왔다는 것과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어린 왕자 세 번째 이야기. 아, 어린 왕자. 너의 외로운 작은 삶을 나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게 되었구나. 오랫동안 너에게 즐거움이란 그저 석양을 바라보는 기쁨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나는 석양을 좋아해요.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요. 그럼 기다려야 해.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해지는 걸 기다려야지.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만 해. 처음엔 너는 몹시 놀라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자신이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나에게 말했지. 나는 언제나 내가 나의 별에 있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누구나 그렇다. 모두 알다시피 미국이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오가 지나자마자 바로 석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미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나 나의 어린 왕자여,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옮기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너는 언제라도 그러고 싶을 때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느 날에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요. 그리고 너는 잠시 후 다시 말했지. 그거 알아요? 사람이 몹시 슬플 때 석양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요. 그럼 너는 그때 몹시 슬펐어? 43번 석양을 본 날 말이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대한 비밀 하나가 드러났다. 그는 혼자 한참 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더니 불쑥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요?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럼 가시는 뭐에 쓰는 건가요? 나는 몰랐다. 그때 나는 엔진의 빡빡한 볼트를 푸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느라고 바빴다. 내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심각해 보여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데다가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아서 최악의 사태를 맞을까봐 두려웠다. 가시는 무엇에 쓰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하면 포기를 몰랐다. 나는 볼트 때문에 짜증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화가 난 듯이 나에게 쏘아붙였다. 나는 아저씨 말을 못 믿겠어요. 꽃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걔네들은 순진하다고요. 꽃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요. 꽃들은 자기 가시가 아주 무서운 무기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 볼트가 계속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서 빼야겠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럼 아저씨는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꽃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거야. 내가 지금 엄청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이니? 그는 충격을 받은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는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되어 매우 흉측스럽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네요.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그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빨간 어느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어요. 그 신사는 꽃향기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오직 계산하는 것 말고는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빠 라고 말하면서 잘난 척을 해요.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왜 꽃들이 별 필요도 없는 가시를 만들려고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 빨간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단 하나뿐인 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무심코 그 꽃을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가 넘는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속으로 내 꽃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에게는 모든 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밤이 찾아왔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다. 수많은 별들 중에 수많은 행성들, 그 중에 내가 사는 행성인 이 지구에 위로받아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두 팔로 그를 감싸 안고 그를 달래주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너의 양에게 입마개를 그려줄게. 너의 꽃을 위해 갑옷도 하나 그려줄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 자신이 무척 어설프게 느껴졌다. 그를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었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하나뿐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리를 크게 차지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풀밭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져 버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꽃의 씨앗이 싹을 틔웠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는 다른 그 싹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았다. 그 싹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꽃봉오리가 커다랗게 맺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곧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꽃은 초록색 방에 숨어 아름다움을 가꾸기만 하고 있었다. 세심하게 자신의 빛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한 장 한 장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아, 정말 아주 애교가 넘치는 꽃이었다. 그 꽃의 신비로운 단장은 며칠이나 걸렸다. 그리하여 그 꽃은 어느 날 아침, 정확히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렇게도 정성을 들여 단장을 했으면서도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나는 이제 간신히 잠에서 깼답니다. 용서하세요. 제 꽃잎들이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꽃이 달콤하게 대답했다. 나는 해님과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군요. 그 꽃이 말을 이었다.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자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기를 찾아다가 그 꽃에 시중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 개의 가시에 대해 얘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호랑이들 보고 발톱을 세우고 와볼 테면 와보라고 하지요. 내 별에 호랑이들은 없어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 같은 건 먹지도 않아요. 저는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나는 호랑이는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꽃은 말을 이었다. 나는 바람은 원래 무서워한답니다. 혹시 바람막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원래 무서워한다.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어린 왕자는 이 꽃을 알만했다. 이 꽃은 매우 과민하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녁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 춥네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그 순간 말을 그쳤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순진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그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내가 찾아보려고,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자 그 꽃은 조금 전처럼 어린 왕자가 가책으로 괴로워하게끔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의를 가지면서도 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대수롭지도 않은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매우 불행해졌다.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 날 그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돼요.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요. 그 발톱 이야기에도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측은하게 여겼어야 했던 거예요. 그는 계속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나는 그 당시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요.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요. 그 꽃은 나에게 향기와 밝은 기운을 주었어요. 나는 절대로 그 꽃한테 도망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 가련한 계략 뒤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정말 모순덩어리들이거든요.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자신의 별을 떠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그의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그는 활화산들을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그에게는 활화산이 2개 있었는데 활화산은 아침밥을 데울 때 아주 편리했다. 그에게는 불이 꺼진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화산도 잘 청소해 놓았다. 청소를 잘 해놓으면 화산들은 폭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천천히 타오른다. 화산의 폭발은 굴뚝의 불길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지구 위에 있는 화산을 청소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화산이 우리에게 끝없는 곤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왠지 모를 서글픈 심정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싹들을 뽑아냈다.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아침에는 익숙했던 그 모든 일들이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다. 그는 그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잘 있어요.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요. 그가 다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이윽고 꽃이 말했다. 나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부디 행복해지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다. 그는 유리덮개를 손에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그는 꽃이 말없이 다정하게 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내 마음을 몰랐던 건 내 잘못이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바보예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덮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밤의 시원한 공기가 내게 좋을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들이 오면 나비와 친해지려면 벌레 2~3마리 정도는 참아야죠. 나비는 무척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비가 아니면 그리고 벌레들 아니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요? 당신은 먼 곳에 있을 거고 커다란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요. 나에겐 손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자기의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이제 가세요. 꽃은 자신이 우는 것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무언가 쓸쓸한 느낌이 드네요. 작은 소행성에 사는 어린 왕자가 해지는 모습을 보는 그림입니다. 저 멀리 꽃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죠? 선생님도 해가 지는 모습 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 볼 수 있죠. 어린 왕자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의자만 살짝 움직여서 위치를 바꾸면 된다고 하죠. 별이 너무나 작으니까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어떨 때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였나요? 신날 때? 화날 때? 피곤할 때? 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슬플 때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였네요. 여러분은 슬플 때 무엇을 하게 되나요?
어린 왕자는 자신이 슬펐던 기억을 떠올리며 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가 생텍쥐베리 아저씨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한 것은 바오밥 나무의 어린 싹을 먹어치울 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장미꽃까지 먹어버릴지도 몰라서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어린 왕자는 묻습니다. 양이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버린다면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고요. 생텍쥐베리 아저씨는 비행기를 고치는 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가 어린 왕자를 올려버립니다. 어린 왕자는 말하죠. 꽃들은 가시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거라고. 비록 가시가 진짜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시가 있으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린 왕자가 걱정하는 그 꽃은 어느 날 어린 왕자의 별에 홀씨로 날아와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어린 왕자가 장미꽃에 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왜일까요? 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장미꽃은 별로 겸손하지 않았어요.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자꾸 무엇을 시켰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스스로 할 때는 즐겁게 할 수도 있는데 누가 시켜서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하기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왕자의 얼굴을 보니 그의 마음이 조금 읽혀지네요. 장미꽃은 어린 왕자를 참 귀찮게 하네요. 착한 어린 왕자는 장미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장미꽃은 왜 저러는 걸까요? 정말 목이 마르고 바람에 뿌리가 뽑힐 것 같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간절히 부탁하는 걸까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장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왕자의 사랑과 관심? 그렇다면 어린 왕자님, 저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자존심이 세서? 여러분은 장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선생님은 장미꽃이 참 딱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네요. 어쨌든 저렇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되도록 부탁하지 않는 성격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하나요? 이 그림은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린 왕자의 별을 보니 유리 덮개를 씌워준 장미꽃과 살아있는 화산 2개, 그리고 죽은 화산 1개가 있네요. 어린 왕자는 왜 화산을 청소하나요? 네, 미리미리 불구멍을 잘 닫고 관리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폭발해버리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선생님도 며칠 동안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우게 되면 가장 먼저 빨래를 모두 해놓습니다. 며칠 동안 빨래를 못하면 쌓아둔 빨래에서 냄새가 나고 가족들이 입을 옷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동안 가족들이 먹을 밑반찬과 찌개를 끓여놓죠. 화분에 물도 듬뿍 주고요. 여러분은 만일 먼 여행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할 것 같나요? 물론 가장 먼저 학교 선생님께 알려야겠죠. 그리고 무엇을 할 것 같나요? 아마도 강아지나 햄스터를 키우는 친구는 할 일이 더 많겠네요. 오늘의 책놀이를 해봅시다. 오늘도 공책과 연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을 함께 해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우리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랍니다.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며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들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부탁과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한 부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요? 나는 부탁을 들어주기만 하고 남에게는 부탁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공책을 세로로 반으로 나누어 내가 떠올린 것들을 써봅시다. 여러분, 부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장미꽃이 어린 왕자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했을 때 어린 왕자는 다 들어주었습니다. 조금은 귀찮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탁을 했을 때 모두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편인가요? 선생님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좀 고쳐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성격대로 살기로 하였답니다. 왜냐하면 부탁을 한번 거절하고 나니까 오래도록 미안한 마음이 남아서 괴로웠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적이 있나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참고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경험을 한번 써봅시다. 어떤 부탁은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부탁도 있게 마련이니까 내가 들어주지 못했다고 모두 잘못했다고 판단하지는 맙시다. 이번에는 내가 부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남에게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요새는 아들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줄래? 동영상 편집 좀 가르쳐 줄래? 생각해보니 참 셀 수 없이 많은 부탁을 하고 있군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이상의 먼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떠나기 바로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두어야 할 일들을 적어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첫 번째, 침대를 정리한다. 두 번째,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세 번째, 책상 위를 정리한다. 네 번째, 애완동물에게 먹이와 물을 준다. 다섯 번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본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 예시가 나도 정말 그래 라고 생각이 들면 따라서 써도 됩니다. 그러나 나만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답니다. 공책에 5가지 정도만 써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의 별에 장미꽃이 있었고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두고 자신의 별을 떠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네요. 아쉽게도 우리는 여기서 마쳐야 한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